99%와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시사, 시사공감 구구포차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은 활짝 열렸는데 마음은 이렇게 자꾸 조그라드네요. 왜요? 아우 메리치인지 이것 때문에 정말 멸치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강의하러 전국을 다니니까 저를 사람들이 슬슬 이렇게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안 아픈데. 워낙 강의할 때 침이 튀니까. 침도 튀지만 전국을 돌아다니시니까 혹시 이제 혹시나 감염 이게 묻어왔나 뭐 이래가지고 가족들까지도 나를 막 격리시켜주고 집 앞에서 우리 엄마 분무기 막 뿌려요. 막 소독제. 정말 6월은 네. 정말 사람이 무서운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면역 기능을 기르고 한의 사고 나온다. 한약을 먹어야 되나요?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보약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당최 사람이 밖에 나오질 않았긴 해. 지금 뭐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네. 이게 보약을 먹어서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데 네. 그 보약을 먹으러 한의원 가는 것조차 겁을 요새는 문 밖에 병원 나오질 가기도 않거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지나친 사실 공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좀 우려되는 건데 그렇다고 또 국가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을 좀 이렇게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무언가. 바로 그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네. 자꾸 뭐 일 터지면 자꾸 막 끌어묻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의심스럽고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이제 어떤 그런 뭐 정책적인 부분을 또 떠나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너무 이제 임시방편으로 그 앞에 순간에만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 우리 여자들은요, 사실 방 지저분하게 쓰거든. 그리고 갑자기 손님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뭐 이불을 딱 덮어놨는데 거기에 음식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그럼 그거 놔두면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깨끗해 보여도.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게 배우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또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 자기 몸도 지키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데 이러다가는 서로 뭔가 마음에 장벽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소통이 안 될 때 보면은 왜 벽 보고 얘기한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쌈통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벽을 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소하고 얘기하는 것도 속이 교육기도 아니고. 벽 보고 살아야 돼. 오호. 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공감과 소통인데요. 울진에서는 한 지역이 반으로 뚝 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동해선 울진 구간 공사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구구포차에서는 울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두 분 모실게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나는 저 원고 봤을 때 남효선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쁜 여기자가 오실 줄 여기자분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실망하셨습니까? 이번에 이 동해선 울진 구간에 대한 취재도 누구보다 열심히셨는데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 울진 국민들한테 철도 노선 문제를 떠나서 철도에 대한 열망. 굉장한 열망들을 그렇죠.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어떤 꿈의 어떤 현장이죠. 오죽하면 육지의 섬이라고 했어요. 울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꿈의 현장들 갈망해왔던 그런 것들이 현실화, 가시화되면서 이 노선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고 또 노선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면서 사실 그 울진 국민들에겐 이것은 꿈의 어떤 열망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권, 생존권을 깡그리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굉장히 이 우려의 현장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진에는 지금 정말 철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에서 철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묵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그 여론 자체가 반드시 관철되고 그러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국민들의 그런 열망을 등에 업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동해선 울진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포항에서 삼척 동해선 중에서 1단계인 포항 영덕 구간에 이어 지난해 12월
영덕 삼척 구간의 기공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울진의 5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주민들의 목소리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 등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동해선철도 영덕 삼척 구간 기공식이 울진 왕피천에서 열렸습니다.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항 삼척 간 단선 일반철도 166km 구간 중 영덕에서 삼척을 잇는 약 122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3조 원 중에 약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2019년 동해선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35분 거리로 경북 동해안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경계 지점은 승토로 인해서 완전 단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되고 공사를 앞둔 구간에 표지 깃발이 세워지면서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울진 같은 오지에 그동안 우리 칠봉국도도 좀 많이 늦었지만은 철도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울진에도 이제 철도 시대가 열리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대도 많았고 한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여기 한 8m 성토가 돼갖고 여기 이제 건설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국민들이 이거는 지금 안 맞다. 올해 초 울진군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고 동해선 철도 사업 계획을 알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또 올 한 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설명을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은 역시 성토 노반이 이 조망권을 가리게 됨으로써 침해를 당한다. 그 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등등한 사유 등이 많이 민원이 나왔고. 기공식 이후 철도 노선을 따라 전 구간에 경계 말목이 설치되면서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맨 처음 드러난 문제는 근남면에서 울진읍을 잇는 1.1km 구간 울진정거장과 진입부.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울진정거장은 기존 토지 위에 12m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울진읍 시가지가 1km 넘게 아파트 5, 6층 높이의 긴 장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울진 시가지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시가지가 넓은 땅은 아닌데 철도가 도심지를 가로지르면서 성토 노반으로 해서 13m 정도 쌓게 됩니다. 쌓게 되면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용 용지를 철도 용지로 다 편입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주민들은 뭐 어제까지 볼 수 있었던 뭐 조망권이 동해 앞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토로 인해서 바다가 안 보이는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러한 불편함을 겪게 된다. 시가지 구간에 성토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성토할 때 환경 폐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성토 그 방식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토 방식을 함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건물, 즉 성토한 그 면적과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수평 그 크랙이 간다든지 해서 내구성이 저하되는 또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어떤 그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은 울진의 중심이 반으로 쪼개지면 주민 단절은 물론 지역 발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한 10m 지금 쌓아 올려버리면은 지금 이 동네하고 저쪽하고는 지금 완전히 꽉 막혀버립니다. 지금 뭐 만약에 저희가 여기 산다 그러면은 앞이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눈 뜨면은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철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은 울진이 발전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 좋은 지역에 철도종 땅이 돼가지고 하나도 집도 하나 못 짓고 있잖아요. 이게 울진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는 물론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문제는 울진정거장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선 철도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은 크게 울진읍, 평해읍, 북면, 기성리와 후포면으로 총 5군데인데요. 주민들은 도시발전 저해, 조망권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기존 계획인 성토 방식 대신 교량화와 노선 변경, 우회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토성으로 만들 바에는 교량화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겠고요. 그런데 이제 교량화 이전에 이 노선 자체가 전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 환경권, 그다음에 뭐 조망권 이거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주민들은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노선 변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노선 변경에 있어서는 즉각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요구 수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선 계획은 저희가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역이용 편리성,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되는 노선이거든요. 만약에 이 노선을 변경을 했다고 하면 일단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고 또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따른 또 역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노선을 변경을 하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변경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동해선 포항 구간의 경우 생활권과 인접한 구간은 교량으로 건설돼 있고 타 지역에서도 생활권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성토 방식 대신에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것은 물론 교통이 원활한 교량화 방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도심철도를 외곽으로 옮기거나 지하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한데 철도시설공단이 울진군에는 최악의 상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뭐 전라도 쪽이나 수도권 쪽에 도심에 있는 철로를 외곽으로 옮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철도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기타 뭐 교통사고, 그다음에 조망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전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도시철도공단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울진에는 이전을 문제가 있어서 이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우리 울진에서는 시내를 가로지르고 성토를 8m에서 16m까지 높여서 이렇게 철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보고 건설해야 하는 철도 사업. 울진 주민들은 철도시설공단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만 좀 적절히 일단 검토를 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뭐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관철되는 건 아니고 일단 사업비, 그다음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용 산정 말씀하기는 좀 그런데 상당히 많은 현재 있는 그 반영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더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심을 반으로 가르는 철도 노선이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인지, 지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일과 철도 사업 비용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빠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노선 변경 그리고 교량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철도 노선이나 이런 공사 방식에 대한 문제는 그 제일 먼저 주민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기공식이 시작된 이후에야 문제가 제기됐는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저는 화면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 임진왜란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굳이 이렇게 동서로 해서 성벽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 왜구들도 출몰을 하지 않는데. 예, 맞습니다. 네네. 참 의의가 없다. 왜냐하면 저건 누가 봐도 자기 집 같으면 저런 식으로 노선을 만들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요즘 중심지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동네마다 그것을 반으로 딱 잘라서 지금 우리 포항 같으면은 자명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 살던 동네 반 딱 짜겨서 해버리니까 동네가 거의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거기다 또 성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성토할 노릇이죠, 그럼. 그리고 또 사실 조금 더 이제 가슴에 좀 와닿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로망. 와,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가 생겨가지고, 철도가 들어선다. 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했던 그 바람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뭔가 정말 우리 도시가 이상하게 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아픔이 2배, 3배가 되실 것 같아서. 참 기대를 하신 만큼 네, 실망도 기대가 큰 만큼 실망 크거든.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계획한 사업이고 또 그 10년 전이죠. 2005년에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얘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2005년 당시에 울진의 사정은 4차선이, 예, 7번 국도 4차선이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공사가 준공 시점에 있었고, 그리고 이런 도로 인프라, 그리고 철도까지 이렇게 우리 동해선이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또 이 동해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울진은 청정 지역입니다. 예, 산악 산림 자원도 있고 해양 자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철도와 이런 도로 건설로 인해서 상당한 부가치를 잃을 것이고 아주 지역 경기를 아주 다른 지역보다는 더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청정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개발 교통이 안 해서?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디 뭐 판문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예. 2005년대 자 이제 기차가 들어옵니다 했을 때 사실 주민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분위기 잠깐 좀 전해주시죠. 그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그 울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철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가까운 포항이나 대구 그리고 동해 정도에 가서 철도를 볼 수 있고 철도가 지나가면은 학생들은 또 거기서 철도 가면 손도 흔들거려요. 우리 이제 도시 애들이 비행기 보듯이.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그 낱말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쫙쫙 하면 기차 나오지 않습니까? 기차. 예. 기차라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이렇게 그 어린이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큰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또 국민들의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울진은 상당한 철도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선로를 놓는 방식이 그게 성토 방식으로 된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거기? 이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 영양 평가라든가 거기에 따른 실리 설계를 하게 되면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이 구간이 성토 구간이다, 이 구간이 교량 구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 구민들은 그때 당시에 그 노선에 관한 부분만 좀 많은 이슈가 있었고 시흥에 관한 부분, 교량이라든가 토공 처리, 그 노방공사에 대한 이런 설계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 성토를 한다는 걸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저 착공식을 울진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각각의 농지의 이 깃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노선에 대한 이제 토지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 작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깃발이 꽂히면서 노란 이슈- 깃발이죠. 그렇죠. 예, 예.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기자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워낙 또 이제 더 이렇게 면밀하게 아실 것 같은데 그때에 정말 누가 봐도 거기에 이런 담이 쌓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설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슬러 지금 올라가서. 13년 10년 전이죠. 정확하게 2002년도부터 이 동해선 울진 구간에 대한 철도의 본격적인 논의들이 시작됐습니다. 그 논의들은 아까 그 소통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소통이 절차적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들이 가장 형평성 있게 논의가 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시설공단 측은 이 구간은 어떤 방식의 토목 방식으로 하겠다, 어떤 공법의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사실상 전문가적 시각에서만 제시될 뿐이지 울진 국민들이 더더군다나 또 농어촌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라는 것들이 도면화해서 그림화해 놓은 이 이미지들을 저것이 사선이면은 토공의 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진행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시설공단 측은 당시 2002년도에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은 저는 이 설명회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울진군 전체의 구간에 대한 통합적 어떤 이 설명회 개념이 아니고 쉽게 보면 보시다시피 울진군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된 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제일 밑에 동네인 후포면부터 제일 그 북쪽에 가까운 북면을 10개의 단위로 단락화해서 그래서 후포면의 처음과 끝나는 구간을 놓고 노선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 역사는 이런데 너희들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 구간에 가서 평해읍에 가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참 오랜 이 기차를 만나게 된다는 이런 기대치 속에 처음으로 만나는 그 다음에 지역 개발과 혹은 어떤 이 경제적 어떤 이 욕구들이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반영될 것인가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들이 역사에 모아져 있고 노선의 방향에 노선이 어디 위치를 지나가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그런 건 사실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문제였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취업 준비생들 막 간절히 MBC 들어오고 싶었어. 막 간절히 취업해. 진짜요? 무조건 그러면 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왔더니 완전히 막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안 좋은 조건. 그러니까 조건도 못 물어보고 월급은 어때요? 이런 것조차 물어볼 수 없게끔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딱 와닿으니까 그런 것조차 아마 체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뭐 취업만 시켜주면 뭐든 하겠어 이럴 텐데.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만 또 더 붙이자면 바로 그런 정황에서 설명회가 13년 전에 진행이 됐고 그런 의견들이 어찌됐든 정확한 의견이든 의견이 아니든 간에 2005년도에 바로 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 두꺼운 책. 이거 수행책인가요? 이건 이게 시설공단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이 노선과 관련 모든 환경 영향과 관련한 초안서입니다. 환경 영향. 2005년이니까 딱 10년 전. 그렇습니다. 이걸 그럼 주민들이 보신 건가요? 이 책을 보고 근데 이거 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수치화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영어도 있는데요.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논문을 씁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이해를 해서 우리 지역의 노선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역사는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 이걸 항의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 10월 달에 바로 이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울진 국민들이 참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굉장히 볼멘 소리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주민들은 당시에 시설공단이 제시한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시켜달라. 어쨌거나 저거는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자 이제 노선을 다시 바꿉시다 할 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그런데 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울진은 과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그 DF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00년도 항행령 평가를 할 때 우리 울진읍 같은 경우는 정거장의 위치 변경, 그리고 노선에 관한 불합리성, 그리고 울진이 상당히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평야 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노선이 평야로 지나간다 그러면은 향후 우리 울진이 또 인구가 유입되고 실질적으로 큰 도시로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산악 지역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평야지대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각각 읍면에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의견을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수렴을 해서 항행령 평가서에 좀 적용을 해서 좀 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10년 전에 울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개발도 되어 있고 지금 이제 4차선화 아까 7분 국도가 4차선화 되면서 네. 관광지로서의 각광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생태 보고 있는 울진 지역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라도 기농기촌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는 지금 현재 철도 노선 그리고 지금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환경과 지금 현재 환경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네. 눈으로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제시했던 그 노선, 그러니까 노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살림을 사는 사람이 가장 그 동선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 울진에 가장 피해를 적게 주면서 그 길이 필요하다라고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노선이 안 나온다던가 뭐 아니면 공사에 문제가 있다던가 해서 그게 반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 공학적인 측면을 좀 떠나서 저희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하자면 쉽게 읍면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들은 저는 제 판단에 가장 요인은 전체의 통합적 노선의 시각이 아닌 검토가 아닌 쉽게 읍면이 단락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마찬가지로 동해선의 단락화가 영덕은 영덕대로 단락화해서 시작됐고 울진은 울진대로 단락화됐고 강원도 접경지대인 울진을 넘어선 강원도 삼척시인데 강원도 삼척시에도 지금 단락화돼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범위 속에서는 울진군 내에서 10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블록 맞추기네요, 완전. 노선이 결정돼 왔고 전체적인 동해선의 전체적인 판에서 보자라면은 영덕군과 울진구가 삼척시가 낱낱이 별개의 문제로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시설공단 측이 정말 사업비를 감소시키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이런 것만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이 사업자 측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우라고 하시겠죠. 글쎄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하겠죠. 사업비의 절감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라든가 주민의 접근성의 평이라든가 굉장히 달콤한 말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시 역으로 얘기해 보면은 결국은 사업자의 일방적 행정이 그런 발상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일방적인 건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바로 거죠. 그게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까 보니까 그 판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딱 좋다. 울진군 전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민원과 이런 변경과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단적인 예로 우리 울진읍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진읍은 이 기존의 도로 위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통해 방법으로 이렇게 철도 노반 시설이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울진 정거장입니다. 여기 정거장이고 그러면은 지금 울진 시내를 본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울진 시내입니다. 울진 여기 여객터미널이고 그리고 여객터미널을 경유하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공이 들어오면 해서 이 도로는 울진 군도는 당연히 망시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 도로를 다시 이렇게 계획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공 처리가 되는 이 노반 시설은 또 다른 여기에 약 100세대가 넘는 우리 울진 주민들이 아주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12m 이상의 높이로 노반 설계가 되어 있는 토공 처리가 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시베의 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다 성토 구간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면 비탈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사면 비탈로 비탈면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성이다. 그렇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그런 성이 물진 네. 구간에 형성이 됩니다. 12m라면 아파트 한 4층 정도. 예, 그렇습니다. 5, 6층 약간 화면에서 그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저쪽 동네랑 이쪽 동네가 완전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 동서로 됐나요? 갈라지는. 네. 다 됐나요? 그럼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계속 입을 들고 수 계세요? 있는지. 아니 자칫 높이도 뒤에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데 12m 그 토성이 생기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예, 맞습니다. 예, 계속 예. 계죠. 예. 네. 그래서, 곧 치워드릴 테니까. 예, 구체적인 피해는 이쪽 주민들이 조망간에 관한 피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농토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은 이 철도 노선에 의해서 울진이 더 이상 도시개발의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제해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고 저쪽 다른 노선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향후 밀집되어 있는 도심을 상당히 이렇게 좋게 도시계획을 다시 이렇게 설계도 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울진군에서 진짜 유일하게 남은 진짜 주거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근데 저 구간이 저게 좀 땅값이 좀 비싸지 않나요? 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렇게 비싼 땅 쪽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설계했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좀 싼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악 지역이 좋죠. 산악 지역이라고 저쪽에 바닷가 예, 쪽은. 그렇습니다. 남 기자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 설명하셨지만도 또 주민들 아직 들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들고 계세요. 네. 아, 진짜 보이지 아니 근데 잠깐만 있어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지금까지 들고 온 거 이게 제일 높았잖아요. 보통은 이만해서 제 얼굴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저를 다 가리고 있는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막. 근데 이게 그 큰 울진에 생겨가지고 턱하니 그 도시 가운데를 맡고 있다면 정말 이 남북이 아니라 우리 그죠 남북이 아니라 이 울진이 완전히 두 개의 도시로 나눠지는 느낌이 예, 맞습니다.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예, 크게 만드는 이유는 네. 우리 울진 체험해보라고. 국민들이 아주 절실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제가 가릴 줄 알고 들고 오셨군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거를 좀 3D 판넬로 좀 만들어 오시겠어요. 아예 그래요? 성토를 해가지고. VR로 만들든지. 아, 예. 사실은 생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울진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87%가 산악입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마주 이렇게 눈을 뜨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조망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정말 이 수려한 이 산림, 그러니까 앞뒤로 중요한 자연적 소중한 경관들을 보유하면서 다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다를, 산악을. 그래서 이제 울진군의 모둠살이라는 게 그 중간에 점이지대에 있는 정말로 자그마한 규모의 이 공간들,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은명히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무슨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소통의 부재를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울진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연계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철도가 직계업면을 전부 다 잠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땅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중한 공동체 삶 자체의 문제를 갈라놓고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만 붕괴된 게 아니라 우리 울진군에게 사시는 모든 주민들의 마음까지 붕괴를 하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들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울진군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를 광주에서 방문하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남사본부에서 답변은 도선 변경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시용에 관한 부분은 토공을 교량으로 변경 가능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좀 우리로서는 반드시 이 범죄 측면에서는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먼저 주장을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차선책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시공의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주장한 노선 변경이 간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대화의 채널을 닫겠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돌아왔고 가진 것 뭐 주문에 넣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우리 울진군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부분을 간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그 영남본부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 있습니다. 울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로 완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거기까지 이제 범대위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아침 8시에 예. 오직 답답하면 이제 거기 맞습니다. 울진 예. 범대가 내려갔는데 거기 가지고 이제 얻어온 소득이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자님 그 공단 측의 입장은 뭐예요? 예, 그래서 공단 측은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거기서 상당히 우리 그 범대위 그다음에 울진군의 의원님들이 한때 그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든 뭐 저희들이 뭐 이게 뭐 어떤 싸움만 능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1차 항의 방문을 통해서 울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여서 그럼요. 일단 전달을 했고요. 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노선 변경을 포함한 2010년 전 울진 국민들이 요구했던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노선이 확정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공단 측에서 울진군 측에 이 통보를 하나 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는 9월 중으로 이 울진 국민들이 요구하는 노선 변경의 문제가 아닌 각 읍면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적되는 것들을 과거에는 단락단락화해서 읍면별로 따로 이렇게 설계를 줘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9월 중에 전체를 하나의 독립된 회사에 용역을 줘서 전체를 이제 통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해석을 하자라면 그래서 이제 이 시설공단 측이 사실상 10여 년 전에 바로 이런 통합적 시각을 갖고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수렴하고 반영을 했다라면은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갖지 않았을 것이며 또 예견되는 또 설계 비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상실감되는 사회적 비용들은 정말로 또 미리 예방할 수 있을 텐데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시공비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범대책위나 울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시설공단이 보여준 이 주민과의 소통 문제에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사실 15년간 지금 이런 법률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공단 측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9월 중으로 시설공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이 검토의 방안, 그것이 용역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과정에 반드시 울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직접 우리는 참여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노선을 확정짓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의견을 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과연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그 방안을 울진군이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범대책위에 가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9월 중으로 하겠다라는 시설공단 측의 방법들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한다라면은 그 방식은 울진 국민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대안이라고 한 게 그 소통 창구를 만드는 거 빼고는 사실 서로 간에 뭐 입장만 확인했던 자리 같은데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노선 변경이나 교량화가 어렵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그날 이 시설공단 측에서 밝힌 것만 그대로 제시를 하자라면은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돼야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노선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벌어졌던 또 다른 동일한 형태의 민원들이 또 제기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예정된 공사기간들이 지연될 것이고 이런 이제 요소들을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는 지금 우리 장 의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이 철도가 100여 년 만에 만들어지는 거고 100여 년 만에 개설되는 것이고 향후에 이것이 또 언제 어떻게 보강되고 하는 예정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로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통망이지만 그 교통망, 현재의 교통망으로서는 오히려 울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역 발전을 오히려 퇴행시키고 오히려 훼손시키는 결과를 볼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공단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발생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비 과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과다 문제는 지금 이 현행 노선 가지고는 울진 국민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수용 못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은 오히려 시설공단이 울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들여지는 예상되는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라면은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민주적 방식인지는 자명한 일인 겁니다.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노선 교량화 시설, 그다음에 노선 변경. 근데 교량화 시설은 사실 돈을 좀 한 1,000억 정도 들이면은 뭐 된다고 한다면 좀 그래도 좀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노선 변경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완강하게 아마 철도 관리공단에서 거부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대안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노선 변경에 관해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노선이 울진 국민들이 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울진 국민들이 이렇게 그려달라. 이거보다는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시공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노선을 다시 변경을 했을 때 그 노선에 대한 수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청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은 거기까지 해봤냐는 얘기입니다. 해봤냐? 최소한 노선 변경을 시도는 해봤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노선 변경을 시도를 해봐서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주민들이 공감할 정도 민원의 요지가 있다든가 또는 뭐 다른 부분과 이런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또 절충이라든가 다른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PM이 일방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자 미리 예측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노선 변경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요새 그 뭐 정부 3.0 해서 이렇게 뭐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거기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해봤냐? 그걸 다시 또 그렇게 해서 그 조정해서 하려면 그 일 자체가 엄청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비용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정말로 귀담아 들으면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구된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요구한. 그건 이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반영하려고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결과물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한테 제시됐단 말이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버렸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공론의 장을 시설공단이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에 약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소통과 공감인데 사실상 그게 힘들어서 목박붙은 만약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던 그래도 그쪽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다가와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만 좀 더 정말 대화의 시도가 생긴다면은 사실 울진에서도 안 돼! 하고 끝까지 이러는 건 아닐 텐데 말씀하셨던 해보기나 해봤나 이제 어떤 이 시도 자체에서 아쉬움과 섭섭함이 좀 많으십니다. 울진 분들은 참 제가 이제 멀리서 봐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은 원자력하고 또 붙어가 또 전쟁을 쳐야 되죠. 또 이제 나한테는 또 철도 시설 관리공단하고 또 전쟁을 쳐야 되죠. 이건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공단이 이런 의견을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그 우리 남효선 기자님이 그 9월달에 공단이 뭐 특단에 어떻게 주민 수용을 담은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용역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방향 제시는 어차피 발주처에서 방향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 관리공단에서 우리 지역의 여론과 진짜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가압 지시서에 설계 변경의 내용 그리고 울진업은 당연히 노선 변경을 가압 지시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진짜 우리 그 철도청 자체가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국민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간철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노선 그리고 이 방법대로 시공 또는 계획이 된다 그러면은 울진 국민들의 이런 여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상당히 큰 범위로 다가설 것이다. 저항은. 네. 영화 그 박하사탕 보면 설경구가 왜 기차 오는데 막 막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생각나고 설마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설경구는 근데 왜 올라갔지 근데? 계속 올라가지고 이러던데. 나 돌아갈래라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공사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철도 노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철도 노선은 뭐 땡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시간인데 동해선 철도 노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동해선 철도 노선. 동해선은 땡땡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어우, 비춰. 형 센데. 세다. 셉니까?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 지난 13년 전 200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이 동해선 뭐 울진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철도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현재 한 10수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꿈을 앗아가 버리고 그 꿈을 부수는 이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잘 익은 이 살구인데 정말 입안에 대고 향내를 맡아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못 먹는 거다. 나를 질식시키는 이런 모양이다, 문장이다. 그런 의미. 장의원요. 자, 동해선은 속빈 강정이다. 속빈 강정이다.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동해선은 대한민국의 혈관이다. 나도 중요한데 피가 안 돌면 죽어버리잖아. 그 중요한 혈관을 갖다가 뭐 이렇게 완전히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가고 뭐 이거 동맥이네요. 그러면 죽는다고 봐야지 몸기 전체가 안 된다. 그래서 혈관이다. 저 혼자하고도 또 비슷해요. 저는 이게 동해선은 이게 한반도의 척추다. 사람의 척추로 보면 거의 한 4번하고 5번. 토끼 맞네, 토끼 척추 쪽이네. 그 부분이 바로 울진 거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자주 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저기 우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형외과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의사의 도리니까 그렇게 동해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거기가 삐끗나면은 척추 4,5번이 우리 디스크 생기는 부위에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8, 90%가 4, 5번 사이에 다 삑. 나중에 쩔른말이 돼가지고 수도 못 한다니까. 네. 박수님 씨는요? 나도 지금 디스크가 빠져나왔다니까. 본인 얘기예요. 예. 넋이 빠진 거구만. 자, 동해선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하나하나 나눴다고 했는데요. 이 나무를 보게 되면 전체 봐야 할 숲을 못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노선 자체가 이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어떻게 숲을 이루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답답함?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보려면 한 발짝 나와서 전체 숲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그림을 전공을 했잖아요. 자, 그림을 전공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무만 보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뒤에서 나와서 봤을 때 전혀 균형도 맞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그림이 나오니까 정말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아니 근데 의원님이 갑자기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똑똑했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아시죠. 울진에는 관동 8경 중에 몇 경이나 있죠 거기가? 예, 2개 있죠. 망향정, 외송정. 그러니까 이 경을 그런 가지고 것도 있습니다.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도 동해선도 그런 관광지와 같이 가는
그런 철도가 되죠. 뭐 일단은 뭐 이게 합의가 돼서 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추후는 많은 거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비용 때문에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일이고 이 100년 대계라는 철도 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통 창구가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공단이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빠르기보다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잔하시죠. 네. 뭐 틈이 없었네요. (99% ) 서민들과 함께하는 참 쉬운 시사. 이번에는 구구택시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제가 항상 구구택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원래 택시 식사? 기사분들은 기사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기사 식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괜찮겠다. 기사 식당 특집 뭐 이런 거. 좀 맛집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가보진 못했는데. 우리는 정말 의의가 없는 게 네. 무슨 귀한 손님 만나고 이러면 이상한 데 가요. 가면 비싸. 1인분에 몇만 원씩 이러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 맛이 없어요. 기사식당이요? 아니, 다른 비싼 데, 식당이. 아, 다른 그 식당이요? 실제로 내가 진짜 아이고 5, 6천 원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사 식당. 네. 뭐 죽도동에 할머 식당, 그다음에 송도동에 무슨 식당, 또 구롱포에도 있고 뭐 포항에서 칠포에도 경주 있고. 가다 보면 국도변에 또 무슨 기사 식당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집도 맛있더라고요. 그 집보다는 조금 더 지나서 경주 다 갔어. 아, 지금 개인적인 홍보까지 하죠. 저도요, 지방에 가서 이제 그 강의하러 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괜히 모르는 식당보다는 그냥 기사 식당 붙어 있으면 가요. 아, 그럼 거기는 뭐 메뉴가 거의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러면 기본적인 거기에 것들. 생선구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두루치기 6,000원. 이런 거. 네, 그래서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어. 80% 성공. 기사 괜찮네요. 식당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쨌거나 예. 야, 뭐 여름이 되면은요, 우리가 또 이제 물 막 시원하게 생각나는데 네. 저는 박용수 씨 보면은 이 구구택시에서 정말 이 시원한 물통 역할을 하는 사람. 아유, 완전 좋은 말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시원한 물통이신 박영수 네. 씨의 시원한 입담 기대하면서 출발해 볼까요? 네. 구구택시 출발! 아유, 이렇게 오늘도 구구택시로 함께 돼서 반갑습니다. 아, 근데 희한하네요. 아, 최근에는 이게 구구택시만 탔다 하면 비가 오네. 네. 아, 갑자기 비를 몰고 다니는 구구택시가 돼버리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아유, 택시 첫 손님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깜짝 놀라셨죠? 네. 이거 저 포항 MBC 구구택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셨어요? 구구포차. 예. 아이고, 어디로 보실까요? 여기 한의원요. 그럼 약을 지으러 가시는 거야? 아니면? 예, 진맥하고? 네. 그 최근에, 그 메르스 때문에. 네. 아유, 걱정이 많죠? 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 아이들은 괜찮나요? 건강은? 저희 조카들 얘기를 해드리면, 뭐, 조카들은 괜찮아요. 아,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결혼할 나이는 아닌가요? 나이가 맞죠? 지났죠? 그래요? 예. 오늘 빨리 시집 가셔야지. 적당한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아, 눈이 너무 높으신 건 아니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럼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부모님하고? 네. 그럼 눈치 좀 보시겠는데? 뭐 요즘 부모님들은 뭐 본인 의사를 가장 존중하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또 강요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사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에이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어느 쪽이에요? 뭐 혼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들 나이 들면 아닐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 중매에서 결혼 친구들은 네. 뭐 소개를 해주면 네. 또 만나서 이게 네, 뭐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네. 뭐, 네.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아,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요. 네. 알고요. 그냥 정신, 신체 건강하고 네. 네. 잘생긴 거 별로. 별로. 네. 저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별로?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해요.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사무실에서 근무해요. 어떤 종류예요? 행정 업무? 예. 그 공직에 계신 거예요? 공무원? 예. 그러면 뭐 확실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네. 이거 평생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공부를 잘하셨구나. 아니요. 아니에요. 요즘 그 공무원 시험 얼마나 힘들어요. 에? 아니 뭐 너나 나나 그냥 이제 뭐 왜 그 취업하기 힘드니까 막 다 공무원 시험으로 이제 막 전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시험 공부하려고 막 어디 막 산속 이런 데 막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공부 안 했는데요. 공부 안 했는데도 취급이 된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이야, 옛날에는 뭐 9급 공무원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된 지가 조금 됐는데 그때도 좀 어렵다 했죠. 네. 예. 주위에서도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는데 이제 합격률이 높진 않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너나 나나. 예. 그 당시도 경쟁률이 꽤 셌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다들 1, 2년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야만 어느 정도. 네. 네. 요즘은 얼마나 해야 된다? 지금 뭐 후배들도 들어오잖아요. 글쎄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요. 예. 그래도 1, 2년 이상은 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본인은 얼마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공무원 시험 딱 준비하면서? 저는 한 1년? 1년? 네, 1년. 그것도 바로 이제 7급을 보신 거예요? 아니요. 9급부터? 네네네. 아, 9급을 보고 1년 만에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승진을 해서 7급이 되신 거죠?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7급 공무원이라면 어디서 좀 이렇게 내밀 만한 명함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때요? 응? 네, 7급 정도 되면. 응. 어떻게 아들 좀 소개시켜줄 의향 없어요? 아들이 나이가 많이 적십니다. 예. 그 공무원 사회도 선후배가 다 있죠? 네. 그 어떤 뭐 세대 차이가 있나요? 위에 선배들하고는? 근데 그때 뭐랄까요. 저희는 또 이렇게 임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구성원들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라든가. 네. 좀 차이가 있기는 있죠. 네. 근데 위에 세대들하고 더 소통을 잘 하셔야 아니면 밑에 후배들하고 잘 하셔야 본인은? 저는 후배들하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홀몸이니까. 위에 분들하고는 이 대화 통할 게 없잖아요. 어렵고. 네. 그런 건 있지. 지금 미스니까 아무래도 밑에 후배들하고 잘 어울리고. 네. 그 요즘 후배들은 왜 자기만 챙기는 후배들도 많지 않나요? 보면? 그게 요즘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러고 보면 좀 얄밉지 않나요? 선배로서 이렇게 다 보면. 제가 그런 선배 후배가 아닐까.
그래서 선배들에게 보지 않을까? 아유, 일단 뭐 직업 좋겠다. 어? 또 한 미모 하시겠다. 어? 아니 이게 여기저기 좀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없어요. 안 생겨요. 그래요. 여기 한의원에 다 도착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보니까 오늘 화려한 싱글과 네. 함께 하셨는데 너무 섣불리 추측하셔가지고 아니, 네, 상처받으신 거 아니에요? 입이 방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시집도 못 간 분한테 이제 근데 애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을 딱 보면은요. 네. 무조건 아가씨다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면 그러면은 일단 아줌마라도 기분 좋잖아요. 일단 저분이 아줌마라도 얼마나 기분 당황하셨는지 좋잖아요. 네. 조카라는 소리를 4번 5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다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요즘 너무 저출산 시대니까 그래도 좀 우리 방송인데. 사회에 좀 국가에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분 딱 보니까 네네. 지금 뭐 스타일이 아가씨도만. 그리고 방송인데 이렇게 대문짝막에 나와가지고 아직 시집을 안 가셨는데 아줌마랑 낙인 찍히면은 앞으로 이제 실수했으니까 책임지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총각, 삼박한 총각 하나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왜 뭐 나 같은 스타일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문 열고 탁 탔을 때 어머? 이제 이때 이 모습이 너무 깜찍한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래 처음에는. 말투도 굉장히 귀여우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도 보시나 봐. 그 구구포차 구구 택시요 이렇게. 알아봐요. 그거 말씀하실 땐 영락 없는 소녀 같았어요. 이러면서 그거 이러면서. 2015년 이제 반 정도 지나왔는데 아이고. 반밖에 안 지났네요. 네, 긍정적인 네, 사고 반이나 밖에 안 남았네. 남았네요. 네, 반밖에. 앞으로 뭐 남은 후반전 네.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전쟁합니까 후반전? 전반전에 뭐 못했던 것도 뭐 예를 들어서 금연이나 뭐 운동회 그거 뭐. 내내 아직까지도 못 그러니까 치고 있죠. 이제 후반전에 한번 해봐야죠 뭐 이제. 2016년도 방송에도 왠지 또 금연 선포하실 것 같은데. 또 우리 남은 네. 여생은 즐겁게 삽시다. 어디 가세요? 갑자기 어디 가세요? 후반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세상이 이래가는 게 안 일어날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일은 암만 발버둥을 쳐도 100%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고민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안 맞아요. 일어날 일은 절대 안 일어나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살자. 우리 아무도 남은 여생에 대해 걱정한 사람 없는데 혼자서 이거 아니 우리 정 원장이 늘 고민을 해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우리 포항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네, 그런 저는 생각을 구구포차밖에 걱정이 없어요. 네네. 구구포차가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2016년까지 갈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어수선한 시기도 좀 빨리 마무리되고 또 삼복더위도 끄떡없이 물리치는 7월이 되길 기대하면서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